제가 봤을 때 단일화하지 않는다면 계속 끝까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너는 우리 이중대야. 이런 프레임이 은연중에 작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아주 강하게 분개를 하고 사실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기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이게 분산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41. 자, 이준석 후보가 여기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34%를 가져갔습니다. 41대 34. 예.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보다 그냥 단물 빨아먹을 때는 그냥 뭐 헬기 왕성하게 빨 때 꽂고 빨아먹고는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자신의 정치적 입시 살 길 찾아가지고 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를 되는데 지들이 왜 언론 플레이 대상으로 이준석을 갖고 놀아? 예. 저는 차츰 이준석 후보에 대한 이 지지율은 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종의 이 사표 심리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면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좀 빠지고 실질적으로 본인 표를 사실은 그 표가 다 100% 오는 거 아닌 거는 저도 알지만 일단 단순 합산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수치가 나오면 본인으로서는 좀 부담감을 나경원 의원님이 선거에 베테랑이신데 이상하게 판세를 보고 계시네. 이준석 후보는요 지지율 빠지지 않을 겁니다. 그건 자꾸 오판하시는 거예요. 아니, 제가 이미 한 달 전에 이준석 후보가 나오면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때만 해도 3%, 5, 6%였는데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까지 나오거든요. 제가 봤을 때 단일화하지 않는다면 계속 끝까지 두 자릿수 지지율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지금 단일화를 보는 그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그 지지층들이 시각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지지율이 빠질 거라는 거는 그 나경원 의원님의 그 희망사항이라고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 하여금 단일화를 못하게 또는 하지 못하게 망설이게 만드는 요인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친윤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믿느냐. 언제든지 나 쳐낼 수도 있는 거고 이번에도 보니까 아니 자기 당에서 뽑아놓은 후보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번에 그 제안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밥상을 먹어라라고 하면 마치 당권을 줄 수 있는 그건 바로 뭐냐면 어떤 비공식적인 단위로서 그들이 사실 당내에서 중요한 결정권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자신감에서 나올 수 있는 제안이잖아요. 이걸 딱 봤을 때 이준석 대표로서 이것도 들어갔다가 또 팽당하는 거 아니냐? 이들에 대한 이제 두려움 같은 게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밉든 싫든 간에 밉든 좋든 간에 뭐냐면은 보수에서 유일하게 개헌 반대 탄핵 찬성의 스탠스를 갖는 거고 바로 양당에 지쳐있는 사람들한테 선택할 수 있는 지금 옵션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단일화를 하게 되면 자신이 내란당 이렇게 얘기를 했던 그 당과 단일화하게 되면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정치적 상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대표의 입장에서는 명분과 실리를 잇는 그러한 행위라고 생각해서 단일화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 완주함으로써 보수 우파의 정치 지도자로 미래 지도자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 내란 세력 그리고 불법 비상계엄 세력 그리고 부정선거 세력 그리고 탄핵에 반대한 그런 세력 특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얘기했지만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과 단일화한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를 갉아먹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명분과 실리를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뿐만이 아니라 이준석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참모들도 단일화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거대 정당이고 우리나라가 양당 체계가 고착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 보수 반 이재명을 주장하는 이준석 후보 네가 앞으로 갈 데가 어디 있어. 어차피 너희는 우리랑 합치게 돼 있어. 이 거만함이 1번이에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계속 아니다 하지만 또 갈 데 없잖아. 올 거야라는 맞아. 거만함이 1번에서 들어가는 거고 이준석 후보는 미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예전에는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할 수 있다고 얘기한 건 김문수 후보 정해지기 전에 오세훈 홍준표 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그거는 이준석 후보 측도 물어보면 그건 이준석 후보도 그렇죠. 나중에 얘기했지만 오세훈 홍준표라면 가능도 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안철수도 가능하겠지만 안철수는 뭐 경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거 빼고 근데 김문수 한덕수다 절대 불가해요. 한동훈이면 누군가 메이드를 잘하면 가능했죠. 근데 왜냐면 너무 과거에 같이 서 있기조차 부끄러운 얘기를 하는 사람에게 미래 다음이 아니면 그렇죠.
다다음이라도 대선을 꿈꾸는 이준석 후보가 어떻게 가까이 가서 뽑아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일단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막 단일화 얘기하는 게 크게 나쁘진 않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그렇죠. 뭔가 전략적으로 얘기한다면 너희는 어차피 단일화 아니면 갈 데가 없잖아는 말 자체가 하나의 프레임으로 작동해요. 맞아요. 너 약자야. 그렇죠. 내가 뛰고 누를 수 있어. 이렇게.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사실 이번 대선을 통해서 개혁신당을 보수 주도 세력으로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데 어차피 너는 우리 이중대야. 이런 프레임이 은연중에 작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아주 강하게 분개를 하고 사실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4월 달하고 비교해서는 거의 2배 이상 상승한 수치입니다. 그렇죠. 예. 그 4월 달에 김문수 후보 수치하고 지금 지지율 수치하고 보면은 불과 2, 3%, 3, 4% 요 선에서 오르락내리락인데 그 이상으로 이준석 후보가 올랐거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제3당 후보로 나와가지고 10% 이상을 넘본 후보는 제 기억으로는 안철수 후보 외에 최근에 어떤 정치인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상징성이 있고 탄력을 받은 건 분명하거든요. 근데 그 표적이 과거에 한덕수 이제 총리가 김문수 후보 표를 가져왔던 그 방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준석 후보가 국민의힘의 표를 일부 샤이 보수 표를 잠식해 들어간 것도 사실인 것 같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내일 그 금요일에 2차 방송 토론을 경과하면서 이 상태에서 정체되면은 조금 다음 주부터는 힘든 국면을 맞이할 것이고 견고하게 유지되면서 계속 어떤 반 이재명의 선두주자가 김문수가 아니라 이준석 같다는 인상을 줬을 때 이럴 때는 의외로 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18일 1차 이제 TV 토론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상승 이제 국면을 맞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이제 끊임없이 국민의힘에서는 단일화에 쉽게 말하면은 제물로 자신을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단일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면은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나 또 그 김문수 후보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세력으로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하는 그런 처절한 진정성이 읽혀질 수 있는 그런 정말 처절한 몸부림은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자꾸 정치공학적이고 그냥 계산적인 그냥 단일화만 하면은 마치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그 대상이 이제 여차 잘못하면은 이번 대선에서 지고 나면은 결국은 선거 실패의 요인을 갖다가 단일화를 해주지 않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때문에 안 됐다. 특히 지금 현재 친윤들의 지금 처신 자체가 그럴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좀 제가 여러 가지 당내 상황을 이렇게 보면 오늘도 이준석 개혁신당 이제 대표가 지금 기자회견을 이제 곧 하겠습니다만은 아까 이야기 밝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가 자기 단일화 세상에 후보가 단일화 안 한다고 또 기자회견하는 것도 그것도 처음 보는 일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것은 유력 대선 주자가 있으면 거기에 대응하는 유일한 수단이 단일화예요. 그러니까 연합 내지는 후보 단일화인데 이 단일화를 갖다가 이렇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 또 이런 상황에서의 자신들이 정치 뉴스에 그냥 한 줄이라도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가십적인 행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하루 유세 활동 마치고 밤늦게 이제 언회관을 또 들어가요. 왜? 유튜브 방송할 매일 라이브 방송 그걸 알고 또 그걸 기다렸다가 그냥 그 언회관에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느 의견은 참 볼상사로운 거죠. 그 노력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대체로 보면 친윤 핵심들이에요. 최근에 다녀간 친윤계 핵심 의원이 상당히 국민의힘 고위직까지 지낸 K 의원 아닙니까? K 의원 물론 포함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는 명확하게 이제 선을 긋고 가는 거죠. 결론은 이제 사실상 이 단일화라는 것은 양측이 정말 처절한 그 진정성이 읽혀주고 본인들의 마음이 정말 진심 어리게 내켜야만이 그 단일화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 단일화는 87 민주화 이후에 많은 단일화가 이루어졌지만은 대체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거기는 참 절박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국민의힘 흔히 말하는 친윤 의원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 세력들의 이 단일화 이 호소는 이거는 진정성도 없고 또 자신들이 뭐 이 단일화를 해야 되는 그 이유 자체가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당권 먹어라, 당권 가지라. 나는 그런 의원 어떤 의원인지 개혁신당의 공보단장 그 이동훈 단장이 실명을 밝혀야 된다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전부 다 그냥 단물 빨아먹을 때는 그냥 뭐 헬기 왕성하게 빨 때 꽂고 빨아먹고는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이후에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 살길 찾아가지고 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단일화를 되는데 지들이 왜 언론 플레이 대상으로 인석을 갖고 놀아. 예. 그건 대단히 잘못된 거지. 이준석 후보 이야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저 이준석과 개혁신당은 끝까지 이준석 그리고 개혁신당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받아보실 투표용지에는 기호 4번 이준석의 이름이 선명히 보일 것입니다. 그 오른쪽 빈칸에 기표용구로 꾹 눌러 찍어주십시오. 20대에서는 무려 51%가 이준석 후보가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30대에서도 42%가 이준석 후보, 30대 중에 37%는 이재명 후보입니다. 이렇게 연령대별로도 많이 좀 다릅니다. 가령 70세 이상인 분들 중에 44%가 김문수 후보, 연령대별로 구성은 좀 다르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수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김문수 후보 39, 예. 이준석 후보 37. 내등합니다. 반반이네요, 그냥. 맞습니다. 진보 성향이신 분들 중에서는 72%가 이재명 후보를. 자, 여기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이게 분산이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후보가 41. 자, 이준석 후보가 여기서 중도 성향이신 분들 중에 34%를 가져갔습니다. 41대 34. 예. 이준석 후보가 TV 토론에서 상당히 여러 측면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이준석 후보의 태도를 좀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뭐 그런데 이제 그건 어차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태도를 지적한다고 해서 어차피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내가 바꿀 의향이 있는 사람, 후보를 바꿀 의향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준석 후보가 40살이잖아요. 만 40입니다. 만 40? 예. 그러니까 만 40이니까 뭐 정말 젊은 나이고 어쨌든 미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후보란 말이에요. 확장성이 있죠. 예. 확장성이 있고 물론 비호감도 크지만 비호감이라는 거는 양쪽 진영의 지지 그룹들이 비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국민의힘 지지층도 이준석 후보에 대한 비호감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비호감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저도 이제 애초부터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되는 것이 가장 파워풀할 것이다. 보수 진영은. 그런데 뭐 김문수 후보가 뭐 쉽게 양보하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그러니까 이 오늘 사회분야 토론하고 주말 동안 여론의 흐름 이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단일화 여부에. 하나 이게 있고, 단일화를 했을 경우에 그럼 만약에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경우에 이준석 후보 지지표가 어디로 다 갈 거냐. 전 이거는 좀 분산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분산은 되죠. 한 30%는 이재명 후보한테 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30% 이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흐름 자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지금 견인하고 있는 흐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란 전선 자체를 희석화하는 어떤 효과, 이 흐름이 완주하는 것이 더 이 보수한테 유리한 건지, 단일화를 해서 선택하게 하는 것이 더 유리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전략적으로. 왜냐하면 단일화가 그만큼 시너지 효과가 있을 정도로 정말 화학적 결합이 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이 김문수 후보,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경우에는 내란 프레임이 다시 확 살아난 가운데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도 있거든요. 내란 프레임이 살아난다는 거는 보수가 절대 이길 수 없는 프레임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가 될 게 아니라면 과연 단일화가 이 보수 진영에 유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참 황당한 선거인데 한쪽에서는 계속 단일화하자고 그러고 있고 한쪽에서는 뭐 말만 하면 극단적인 소리 하지 말라고 하고, 도대체 뭐 이런 황당한 선거가 다 있습니까? 공약 검증을 하려고 했더니
본인이 한 얘기를 다시 얘기해도 극단적인 얘기라고 하지 않나. 한쪽에서는 단일화 문제처럼 가서 싫다는데도 계속 토킹하지 않나. 저는 이 중차대한 대한민국 위기 속에서 정상적인 선거가 치러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단일화는 진짜 없습니까? 단일화는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100%? 오늘부터 거처도 옮기겠습니다. 집에 안 들어가요? 집으로 쫓아올 것 같아가지고 거처도 옮기겠습니다. 이제. 그동안 집으로만 왔습니까? 집으로 온 건 예전에 몇 번 이제 다른 일로 온 적은 있었는데 보통 이제 국민의힘의 상상력의 한계가 보통 이러면 집으로 찾아가야지 뭐 이럴 테니까요. 그렇죠. 예. 한밤중 새벽에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TV 화면에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아마 뭐 의원회관에서 자든지 아니면 다른 선택을 좀 하겠습니다. 집에도 안 들어가겠다. 예. 전화도 끊어놨고. 예. 그리고 단일화는 100% 없다. 예. 100%? 예. 본인 입으로 100%라고 한번 해보시죠. 100% 없습니다. 알겠습니다.